불안은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하지만 어떤 불안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불안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멈추지 못하는 뇌의 작동 방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파말로그 에피소드에서는 이 멈추지 않는 불안이 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항불안약은 그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안이란 현재의 위협에 대한 감정적 반사 반응이 아니라 다층 신경회로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위험을 과도하게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유지되는 인지 기반 정서 상태입니다. 즉, 불안은 미래 위협에 대한 예측 반응으로 공포와는 달리 자극이 사라진 이후에도 지속되며 인지적 개입이 크게 관여하고 위험 예측 시스템 전체가 과잉 활성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직접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불안을 직접 측정하는 대신 회피 행동, 각성 반응, 그리고 위협 예측 반응과 같은 관찰 가능한 지표를 불안의 대리 표지자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지표가 나타날 때 활성화되는 뇌의 회로를 fMRI 등으로 추적하고 약물과 같은 개입을 통해 회로를 조작했을 때 지표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즉, 불안 연구란 감정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파생된 행동과 생리 반응을 통해 불안을 회로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불안과 병적인 불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불안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불안은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생존 기능입니다. 그러나 불안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위협 자극이 사라진 이후에도 지속되며 일상적인 기능을 점차 침식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병적 불안이 됩니다. 이때의 핵심 문제는 불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불안을 조절하고 멈추게 해야 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절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불안은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신경회로의 작동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불안에서는 편도체가 위협을 탐지해 불안 반응을 유발하고 전 전두엽을 중심으로 한 상위 조절 회로가 이러한 반응을 억제하며 맥락에 따라 조절합니다. 그러나 병적 불안에서는 편도체가 위협 반응에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동시에 이를 멈추고 조절해야 할 전전두엽 중심의 억제 회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거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불안 반응은 실제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되며 개인의 마음가짐이나 의지로 이를 중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즉, 병적 불안의 본질은 위협 신호 그 자체가 아니라 편도체의 과활성과 전전두엽 억제 실패로 대표되는 신경회로 수준의 조절 장애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회로 수준의 불안 조절 장애를 임상적으로 가장 손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불안약의 목적은 불안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항불안약은 과도하게 활성화된 불안 회로가 스스로 멈출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능, 즉 브레이크 기능을 복원하는 약물입니다. 다시 말해 불안 반응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잉 상태에 빠진 회로를 다시 조절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치료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안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며 얼마나 빠르게 발생하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즉 시간적 특성에 따라 작용 기전이 서로 다른 약물들이 선택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항불안약의 치료 전략을 살펴봅시다. 불안은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기 때문에 특정 항불안약 하나만으로 모든 종류의 불안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각 약물은 불안 회로의 서로 다른 국면을 조절하며 그 역할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과도한 불안 반응을 빠르게 낮추는 급성 억제 전략에 해당합니다. SSRI는 불안 회로의 기준점을
시간에 걸쳐 재조정하는 장기 조절 전략입니다. 그리고 푸스피로는 진정이나 의존 없이 불안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비진정성 조절 약물입니다. 즉, 항불안약 치료란 하나의 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인 억제와 장기적인 조절을 구분해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전략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항우울제의 불안 치료에서의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SRI와 SNRI는 모두 항우울제로 분류되지만 불안 치료에서의 임상적 위치는 다릅니다. SSRI는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등 주요 불안장애에서 1차 표준 치료약물로 권고됩니다. SNRI 역시 불안 증상에 대한 효과가 보고되어 있으며 일부 불안장애에서는 치료 옵션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SNRI는 우울 증상, 통증, 그리고 에너지 저하가 동반된 경우에 선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SNRI는 불안 치료에 사용될 수 있으나 모든 불안 장애에서 범용적인 1차 항불안약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임상적 위치를 고려해 본 시리즈에서는 SNRI를 항우울력 파트에서 다룹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불안약의 목표와 치료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항불안약의 목적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활성화된 불안 회로가 스스로 멈출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실제로 뇌에서 무엇을 바꾸고 있을까요? 불안 회로 안에서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항불안약은 이 균형을 조절함으로써 불안을 완화합니다. 물론 신경 전달 물질만으로 모든 불안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불안 조절을 가장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제 불안 회로를 움직이는 세 가지 핵심 신경 전달 물질, 갸바, 세로토닌,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안은 단일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갸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위협 반응의 강도와 지속성을 조절합니다. 갸바는 편도체와 하위 회로에서 과도한 흥분을 즉각 억제하는 억제 신호를 담당하고, 세로토닌은 불안 반응의 기준점을 조율하여 감정 반응의 지속성과 전반적인 톤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과 주의 수준을 조절하며 위협 상황에서 필요한 신체 반응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병적 불안에서는 이들 전달 물질들 간의 균형이 무너져 억제는 부족해지고 각성과 반응성은 과도해지며 그 결과 불안 반응이 쉽게 시작되고 잘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불안을 과도한 신경 흥분 상태로 이해한 초기 항불안약 전략에서 등장했습니다. 이 약물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갸바를 표적으로 하여 갸바A 수용체 기능을 증강시킴으로써 과활성화된 불안 회로의 흥분을 빠르게 낮춥니다. 그 결과 공황 발작이나 급성 불안에서는 즉각적인 완화 효과를 보입니다. 다만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이나 걱정 같은 인지적 불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며 반복 사용 시 내성과 의존이 발생할 수 있어 장기 단독 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급성 불안과 공황 발작을 빠르게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약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반복적으로 재발했고 걱정과 반추 같은 인지적 불안은 남아 있었으며 내성과 의존이라는 장기 사용의 한계도 분명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치료의 질문은 바뀝니다. 불안을 매번 눌러야 할 증상이 아니라 왜 쉽게 켜지고 잘 꺼지지 않는가를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치료 목표는 즉각적인 증상 차단에서 과민해진 불안 회로의 기준점을 장기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으로 이동하였습니다.
SSRI는 불안을 단기적으로 차단하는 약이 아니라 세로토닌 조절을 통해 불안 회로의 기준점을 장기적으로 재조정하는 전략에서 등장한 약물입니다. SSRI는 편도체의 과도한 위협 반응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전두엽의 억제 조절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안 반응이 쉽게 켜지고 잘 꺼지지 않던 회로의 기본값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로의 재조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불안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보통 수주가 소요되며 치료 초기에는 세로토닌 신호 변화로 인해 불안이 일시적으로 악화되거나 공황이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초기 치료 구간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벤조디아제핀을 단기간 병용하는 전략이 사용됩니다. 벤조디아제핀은 즉각적인 GABA 맥의 억제를 통해 급성 불안과 신체 증상을 빠르게 낮추고 SSRI가 불안 회로의 기준점을 재조정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 병용 전략의 목적은 장기 병용이 아니라 SSRI 효과가 안정화되기 전까지의 시간적 완충에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빠르지만 의존의 문제가 있었고 SSRI는 장기 조절에 적합했지만 효과 발현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진정이나 의존 없이 장기적으로 불안을 조절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요구 속에서 등장한 약물이 바로 부스피론입니다. 부스피론은 벤조디아제핀처럼 즉각적인 억제를 목표로 하지 않고 세로토닌 신호를 보다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항불안 전략을 택했습니다. 부스피론은 세로토닌 5-HT1A 수용체의 부분 작용제로 작용해 과도한 세로토닌 신경 활성의 균형을 완만하게 조정함으로써 불안 반응을 비진정성으로 낮춥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진정, 내성, 그리고 의존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 발현이 느리고 급성 불안이나 공황 장애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마무리합니다. 불안장애 치료는 진단명보다는 불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급성 불안에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만성 불안에는 SSRI, 긴장 중심 불안에는 부스피론이 고려됩니다. 결국 치료의 핵심은 불안의 양상과 불안이 얼마나 빠르게 발생하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맞춘 선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